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7도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14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경산에서 발견된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주도 비상입니다. 주요 통행로마다 차단 방역이 강화됐고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닭 만여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도태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강 주변 철새 도래지를 따라 항공 방제가 실시됐습니다. 철새로 인한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축 시장과 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통행로마다 거점 소독 시설이 설치돼 차단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던 경산 지역은 경주시 경계와는 불과 20여 킬로미터 거리여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이 농장은 방역차가 아예 고정 배치돼 매일 2차례씩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농장은 야생 철새의 접근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조류 퇴치기까지 설치됐습니다. 특히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사육 농가 200여 곳에 대해서는 가금류를 전량 매입해 예방적 차원에서 도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내 소규모 농가는 야외에 노출되어 있고 방역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만유수 정도 예방적 도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주 지역의 가금류는 170만 마리로 도내 최대 규모인데 2년 전에도 53만 마리의 닭을 매몰 처분한 적이 있어 조류 인플루엔자가 재발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고 또 내 농장은 또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또 내가 또 철저히 해야 또 다른 농장도 전파가 안 되고. 정부의 늑장 대처로 역대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양계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경북 북부 7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순환 수렵장에서 꿩, 오리, 까치를 포함한 모든 조류의 사냥이 어제부터 금지됐습니다. 경상북도는 AI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잡힐 경우 AI 전파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7개 시군과 협의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렵장 출입 차량을 철저히 방역하는 한편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수렵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적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는 입주 물량 증가로 0.12% 하락했고 입주 물량이 적은 포항은 0.01% 하락하는 등 물량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0.01% 상승하면서 2달 만에 소폭 상승 반등했습니다. 향후 경북 아파트 시장은 내년 1분기 이후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중소도시들까지 조정을 받는 지역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후원과 기부가 줄면서 경북 지역에서 연말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오해까지 겹치면서 복지시설에 소외된 이웃들은 더욱 쓸쓸한 연말연시를 맞게 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급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13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포항의 한 가족 공동체. 혼자서 움직이고 몸을 씻는 것도 어렵지만 손가락 하나로 힘겹게 그린 그림은 남들 못지않은 솜씨입니다. 저 한 작품을 그리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리고 났을 때 그거는 이룬 거에 대한 그건 좀 가장 컸었고 그리고 주위 분들이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니까 이들은 몸이 불편한 자신들보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해 지쳐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써오던 시를 모아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연말연시엔 그나마 후원과 기부가 활발했지만 올해는 기부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오해를 불러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이렇게 살아가는 곳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적고 특히 그 김영란법 때문에 오해를 하고 이게 찾아오면은 혹시 법에 걸리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온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대구와 달리 경북에서는 모금함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시작한 희망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현재 29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7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사랑의 온도탑은 22도로 대구의 50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올 하반기에 지진이나 수해, 또 화재 등 재난재해가 겹치고 또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는 데다가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 그리고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 등으로 기부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뚝 끊기면서 복지시설에 소외된 이웃들은 더욱 쓸쓸한 연말연시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와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 구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신입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과 연간 지원 금액 등을 알려줄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농작업 도중 입은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살부터 84살까지 농업인이 1년 동안 농작업으로 인한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경상북도는 가입 보험료의 2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에서는 정부와 경북도의 지원금 70%를 제외한 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우선 5개 산하기관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직원 컴퓨터를 뒤지다 들켜 사법 처리를 받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경북도의회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연임됐습니다. 20대 여성을 성추행해 사법 처리를 받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장. 역시 아무런 징계 없이 연임 중입니다.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장, 공모도 없이 2차례나 연임돼 9년째 집권 중입니다. 여기에 출자 출연기관장의 43%, 중요 임원이나 요직까지 합치면 산하기관 70% 이상에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도 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해왔고 경상북도가 여기에 합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우선 개발공사, 관광공사, 의료원 3곳 등 모두 5개 기관장부터 인사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인사검증은 내년 12월 임기가 끝나는 경북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입니다. 저희 여장단의 공약 사업이기도 해서 저희 도에서도 전문성과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하지만 대상 기관이 30개 출자 출연 기관 중 5개로 너무 적고 이름도 인사청문회가 아닌 인사검증으로 약화됐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인사권이 도지사 고유 권한이어서 인사검증 제도에 따른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경남, 전북 등 10개 광역시도가 의회와 협약을 통해 출자 출연기관장이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서해안과 동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울진군 등 경북과 충남북 12개 시군이 공동으로 발주한 이번 용역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며 횡단철도의 필요성과 기술 문제 등을 점검하고 건설 타당성 논리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앞서 관련 용역 예산 5억 원을 공동으로 마련한 12개 시군은 동서 횡단철도가 향후 대선 공약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포스코건설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 조정 이유는 포스코건설의 주요 해외 프로젝트 원가율 수준이 95%로 부진하고 수익성의 변동 가능성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 LCT 복합사업 등 대형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등급 조정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달 들어 독감에 걸려 등교 중지된 학생이 대구에서만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최근 6년 만에 가장 빨리 내려졌는데 예방접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좋겠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병원 대기실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고열과 기침 등의 증상으로 독감 확진 판정을 받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열 나니까 이제 애가 많이 처지지, 보통 감기할 때 잘 안 처지는데 계속 보채고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열감기 하니까 되게 많이 울더라고요. 올해 50주차 인플루엔자 증상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4.8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5배 늘었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번 달 들어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으로 등교를 못한 학생만도 2,700여 명에 달하는 등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들 학기 중이니까 이제 한 명이 걸리면 이제 같은 반의 친구들이 다 옮기게 되는데 그 연령대는 대부분 이제 접종을 안 하는 아기도 많고. 독감 예방 접종률은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5세에서 9세의 경우 55%로 절반 수준이고 전체 연령대에서는 30%에 불과합니다. 반면 독감 예방 접종이 무료인 65세 이상은 접종률이 83%에 달해 인플루엔자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4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방률이 70에서 한 9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걸린다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중증도가 더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접종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인플루엔자는 해마다 초봄까지 유행하는데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 위생 수칙 또한 철저히 지킬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적 수출은 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철강 금속 기계, 경북은 기계 정밀기계, 전기 전자제품의 수출이 증가했고 국가별로는 일본과 중국 지역 수출은 늘었고 미국은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입은 철강제와 연료 등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8% 증가한 1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가 내년에는 중소기업 경영 지원과 창업 촉진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원과 특허,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단을 만들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수시 지원에 나섭니다. 또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보유 기술 분석 등을 통해 특허 출원까지 도와주는 권리화 사업을 운영합니다. 포항시가 젊은 농부들과 손을 잡고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농장을 구축하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에 조성된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딸기 농장 단지입니다. 대부분의 농장에선 땅 위에 직접 딸기를 심어 수확하는 토경식 재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들어온 젊은 농부들이 허리 높이에서 딸기를 수확하는 고설식 재배법을 도입하면서 일손은 덜면서 상품성은 더 높은 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출신의 젊은 농부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농 기법까지 도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질적으로 향상된 딸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예산 13억 원을 확보해 젊은 농부들과 함께 스마트 농장을 구축하고 최상급 딸기를 생산해 해외 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 농가 일부가 딸기 농으로 전업하면서 딸기 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 판매보다 2배 가까이 값을 쳐주는 일본과 대망 시장을 공략해 농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저희들 기후나 저희들 공부해놓은 걸 적용하면 아마도 다른 해외에 나가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흥해읍 마산리의 30여 딸기 농가 가운데 7개 농장의 농장주가 30, 40대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이 수출을 주도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또 한국과학기술원 강릉분원과 기술제휴를 통해 최적의 딸기 재배 매뉴얼을 만들고 수출에 적합한 종자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젊은 농민들과 함께 스마트폰 농업으로 차별화하여 농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젊은 농부들과 함께 체험 농장 운영과 딸기 가공식품 개발 등 6차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과수 통합 마케팅의 취급액 규모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3,35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판매처를 대형 유통 위주에서 도매 시장, 홈쇼핑, 학교 급식으로 확대해 물량을 분산 조절했고 올해부터 공판장 출하 예약제를 도입해 산지 유통 조직의 개통 출하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또 4개 과수 품목을 16개 시군 39개 산지 유통센터에서 공동 선별해 출하하는 통합 브랜드 데일리를 출시해 209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시는 새해 해맞이 행사를 앞두고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40여 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포항 호미곶면과 구룡포읍 등 해안가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580여 곳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격표 게시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판매 등이며 특히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단체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형 음식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4월까지를 환경오염사고 대비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3개 시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환경기초시설과 폐수 및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폐수 위탁, 수탁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용 난방유류 보관시설과 사용하다 남은 농약 등 수질 오염원 유출 사고에 대비해 관리와 홍보를 강화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